글로벌 보건의료 NGO 메디피스. 메디피스 사업 소개. 탄자니아. 메디피스는 지구촌 주치의입니다. 종교나 정치,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고 몸과 마음이 아픈 이웃을 위해 노력합니다. 탄자니아 무아나냐말라 병원 중심 모자보건 감염 관리 사업. 사업 배경. 우뚝 솟은 킬리만자로 산과 맛 좋은 커피. 세렝게티 국립공원으로 유명한 나라 탄자니아 합중국은 아프리카 대륙 동남부 인도양 연안에 위치하며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DR-콩고,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영국으로부터 1961년에 독립한 탕가니카와 1963년 독립한 잔지바르가 통합하여 생긴 나라입니다. 탄자니아는 아프리카 대륙 동쪽에 위치하며 면적은 94만 5,087제곱킬로미터로 세계에서 31번째로 넓은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약 10배, 한반도의 약 4배 크기입니다. 나이지리아의 크기와 비슷하고 이집트 다음 가는 넓이지요. 탄자니아의 총 인구는 약 4,920만 명입니다. 탄자니아의 수도 도도마는 인구 208만의 정치 수도로 국회와 현 집권당인 CCM당 본부 등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의 사업장인 다르에스 살람은 상업 수도로 상주 인구가 436만 정도에 달하는 탄자니아에서 가장 큰 도시입니다. 커피와 차, 설탕, 다이아몬드의 생산지로 유명한 탄자니아의 북동부는 아프리카 최고봉인 킬리만자로 산을 비롯한 산악지대가 주를 이루며 북서쪽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넓은 빅토리아 호수와 아프리카에서 가장 깊은 탕가니카 호수 등 호수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넓은 평원과 경작지대가 펼쳐져 있으며 동쪽 해안지대는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잔지바르 섬은 바로 동쪽 해안에 접해 있는 아름다운 섬입니다. 또 우리에게 동물의 왕국으로 유명한 탄자니아에는 북쪽의 응고롱고로 분화구와 세렝게티 국립공원, 남쪽의 셀로우스 사냥 제한지역과 미쿠미 국립공원 등을 포함해 생태학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광대한 규모의 야생공원이 여럿 있습니다. 서쪽의 곰베 국립공원은 제인구달 박사의 침팬지 연구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탄자니아는 이렇게 풍부한 관광자원과 더불어 최근 7%에 가까운 GDP 성장률을 보이며 빠른 경제 성장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개발 지수는 전 세계 188개국 중 151위를 차지하였고 인구의 46.6%가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출산율은 1000명당 약 37명으로 세계 17위의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동시에 모성 사망률 24위, 영유아 사망률 49위에 이르는 등 모자보건 현황이 열악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아기가 생후 28일 이내로 사망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사망률은 산모와 아이의 영양 상태, 지역의 위생 상태, 나아가서는 국민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보건 지표입니다. 세계적으로 신생아 사망률의 수치를 분석해 보았을 때 신생아 사망의 99%가 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66%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의 신생아 사망률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한국의 경우 1000명의 신생아 중 생후 한 달 이내 사망하는 아동은 약
1.6명인 반면 탄자니아에서는 약 19명의 신생아가 사망하고 있고 이는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탄자니아는 그동안 모자 보건과 관련하여 상당한 발전을 거두었습니다. 우선 만 5세 미만 아동 및 만 1세 미만 영유아의 사망률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만 5세 미만 아동의 사망률은 2005년 1000명당 90명에서 2010년 1000명당 61명으로 만 1세 미만 영아의 사망률은 2005년 1000명당 57명에서 2010년 1000명당 41명으로 유니세프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세 미만 아동 사망률에서 신생아 사망률이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 약 27%에서 2013년 약 40%로 오히려 증가하였는데요. 이는 우리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탄자니아에서 신생아가 사망하는 원인은 출산 시 질식과 외상, 조산, 폐혈증 및 기타 감염성 질환, 선천성 기형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원인들은 모두 적절한 산전관리, 전문 의료진에 의한 출산, 위생 및 감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신생아 폐혈증과 감염성 질환은 병원 내 깨끗한 분만, 치료 환경을 유지하고 가정 내 위생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폐혈증이란 신생아의 인체에 침입한 세균이 혈액 내 침투하여 전신적 감염 증상을 보이는 임상적 증후군입니다. 면역체계 발달이 미숙한 아기들의 경우 감염을 국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여 감염 시 증상이 전신적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누, 장갑 등의 위생용품과 간단한 위생교육, 감염관리 교육으로 신생아 감염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소개. 메디피스는 2014년부터 다르에스살람 내 키논도니에 위치한 무아나냐말라 병원에서 모자보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메디피스는 본 사업을 통해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시키고 산모의 감염관리 기초 지식을 함양하며 병원 감염관리 정책 및 체계를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무아나냐말라 병원 내 신생아 감염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무아나냐말라 병원 내 신생아 폐혈증 감소, 원내 감염관리 체계 구축, 의료인력의 감염관리 능력 향상, 산모들의 가정 내 신생아 돌봄 능력 및 감염관리 능력 향상 등이 있습니다. 메디피스의 주요 활동으로는 원내 감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병원 환경 개선, 의료기자재와 필수 위생용품 보급,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진 대상 감염관리 교육, 감염관리팀 활동, 감염관리 수행도 조사, 산모의 감염관리 지식 향상 및 신생아 돌봄 능력 강화를 위한 산모교육, 시청각 교육자료 및 신생아 관리 자료집 개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 무아나냐말라 병원, 다레살람주, 키논도니 시의회 및 다양한 현지기관과 NGO들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메디피스 1차 사업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폐혈증 감염률은 2013년 대비 총 2.4%가량 감소했으며 병원 내 감염관리를 위한 전문팀이 구성되었습니다. 또 간호사들의 지식 향상을 위해 임상 간호교육팀이 조직되었고 기초 간호지식 및 간호 수기술 교육을 위한 책자를 개발하였으며 총 16회의 교육을 수행하였습니다.
개방되어 있던 분만실과 신생아실은 레노베이션을 통해 외부와 격리하였고, 그 외 효과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간호사실을 확장하고 회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약 15,000개의 가정용 감염관리 키트가 산모들에게 제공되었으며, 감염관리에 필수적인 위생용품과 기초 의료기기를 공급하여 병원 환경 구축에도 힘썼습니다. 무안아냐말라 병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안아냐말라 병원은 다레스살람 내 4개 지역 중 키논도니 지역의 180만 주민에게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공공의료기관입니다. 산과 및 신생아, 소아과 치료에 특화된 이 병원은 월 평균 약 1,000건의 분만이 이루어지지만 오자보건병동 병상수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산모는 분만 후 6시간 정도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을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통상적으로 자연분만 시 권장하는 입원 일수는 2일에서 3일입니다. 적어도 48시간 이상은 아기와 산모의 상태를 관찰해 봐야 한다는 것이 이유인데요. 침상수가 부족한 현지 사정상 6시간 관찰 후 퇴원이 이루어지다 보니 그만큼 재입원을 하는 환자도 많습니다. 특히 신생아 환자가 많은 편인데요. 월 평균 신생아실 입원 환아 수는 약 200명에 달합니다. 입원 환자의 절반 이상이 신생아 폐혈증을 앓고 있으며 그중 15%가량이 사망합니다. 분만실의 모습을 보시면 위와 같은데요. 총 12개의 분만 침대가 있고 그 위에 고무포를 깐 후 얇은 일회용 시트와 지역 여성들이 사용하는 칸가라는 천을 깔고 출산합니다. 병원 내 소독포와 흡수포가 부족하여 산모가 가져오는 칸가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만 칸가의 위생 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산모와 아기가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만 후 1시간가량 회복실에서 산모와 아기의 상태를 관찰한 뒤 산모와 아기는 산후병동으로 이동하여 6시간가량 머문 뒤 퇴원하게 되는데요. 산후병동에서는 신생아와 산모의 기초검진, 예방접종, 산모 교육 등이 이루어집니다. 아기에게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생아 병동으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신생아 병동은 엄마와 아기가 함께 머물기 때문에 환자 수에 비해 공간이 좁고 침상 또한 부족하여 2명에서 많게는 5명의 아기가 한 침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교차 감염의 위험을 높입니다. 신생아 입원 환아의 절반 이상은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입원합니다. 신생아 감염은 주로 엄마의 자궁에서 이루어지거나 분만 시 깨끗하지 않은 환경, 또 가정 환경이 깨끗하지 않을 경우, 배꼽 관리가 청결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합니다. 메디피스의 활동 내용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 환경 개선 부분입니다. 외부로 개방되어 있던 분만실과 신생아실을 격리하고 내부 레노베이션을 통해 간호사실을 확장, 캥거루 케어방 및 회의실을 구축하였습니다. 또 병원 내 원활한 물 공급을 위해 물탱크와 싱크대를 추가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원내 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필수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손세정제, 멸균기, 태아 심음기뿐만 아니라 청소도구와 기초 의료용품을 지원하여 감염관리 활동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의료진 감염관리 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병원 내 감염관리팀을 조직하고 감염관리팀의 정기회의를 통해 원내 감염 관련 문제점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초 간호지식 및 수기술, 무균술,
병원 행정 및 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카이젠 교육 등을 실시하여 임상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행정 관리, 총체적 의료 서비스 관리를 위한 의료진의 역량 강화에 힘썼습니다. 2015년에는 초청 연수가 이루어졌는데요. 11월 2주간 무안하냐말라 병원 모자보건 병동의 수간호사 6명을 한국으로 초청하였습니다. 한국의 의료시설을 견학하며 선진 의료 서비스를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해 전문 지식을 습득하게 하였습니다. 초청 연수 기간 동안 연수 간호사들은 습득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탄자니아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액션 플랜을 만들었습니다. 퇴원 산모 교육입니다. 퇴원하기 전 산후병동에 머물고 있는 산모들에게 기초적인 신생아 돌봄 방법을 교육하여 가정 내에서도 올바르게 신생아 감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교육은 손 씻기의 중요성, 올바른 손 씻기, 모유 수유, 신생아 체온 유지, 기저귀 가른 법, 산후관리법, 예방접종, 위험 증상 등에 대한 것입니다. 메디피스는 면대면 퇴원 산모 교육에 그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많은 산모를 교육할 수 있도록 신생아 감염관리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교육 동영상은 산후관리실, 신생아실, 외래병동 등에서 상영되어 대기 중이거나 입원해 있는 산모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 감염관리 키트입니다. 음토토 키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음토토는 아기라는 뜻의 스와힐리 단어로 메디피스가 준비한 아기와 산모들을 위한 선물입니다. 메디피스는 엄마들이 집에서도 신생아 위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출산한 엄마들에게 음토토 키트를 선물로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음토토 키트는 일반 비누, 아기 비누, 기저귀, 물티슈와 신생아 돌봄 책자 등으로 구성되어 병원에서 물이 안 나오거나 물티슈가 없는 엄마들에게 아기를 돌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가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메디피스가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신생아 관리법 책자입니다. 가정에서 신생아 감염 관리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신생아 관리법을 리플렛으로 만들어 출산한 모든 산모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리플렛은 그림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글을 읽지 못하는 산모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탄자니아 사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메디피스 후원은 메디피스 홈페이지와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를 통해 SNS 응원을 남겨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 지구촌 주치의로 활동하실 준비 되셨나요? 후원자님의 따뜻한 마음을 담아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